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가 매일 이렇게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서야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들어가 봤어요. 머니랩. 네. 들어가 봤더니 아니 실시간 이렇게 사실 요즘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그런 뉴스들을 정리해서 그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더라고요, 링크가. 그래서 그래. 예. 조금 어떤 뉴스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 그 머니를 검색하셔서 그러면 뉴스도 실시간으로 좀 추려주니까 좋더라고요. 예. 볼 게 너무 많고 올라오는 뉴스도 너무 많으니까 네. 그것도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뭔가 정보의 중요성을 좀 가려주는 거잖아요. 어떤 그동안에 정보를. 맨날 머니랩 소개할 때 AI 같았는데 오늘은 인간 같으시네. 네, 좀 기계적으로 했는데 기계적으로 하셨어요? 진짜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해봤습니다. 아니 간밤 뉴욕 증시 이렇게 폭등할 거였습니까? 아니 그래. 트럼프가 예. 지금이야말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좀 차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3시간 만에 폭등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 이제 단기 급락 이후에 어떤 그 뭐 진바닥 여부야 아무도 네. 장담하지 못하지만 언제 한번 반등이 나올까 그걸 갖다 계속 이제 저울질하고 있던 중에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네. 근데 어제 좀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우리도 50% 더 때릴 거예요라고 했잖아요. 34%에서 84%. 84% 우리 시간으로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경악하는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뭔가 이제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 피 튀기는 싸움이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네, 같고 사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도 벌써 이제 벌써 이 정도 뉴스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기나 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확.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 조짐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전에 나온 가짜 뉴스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가 아니었던 아니었어요. 거죠.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부자 사이에서 다 얘기가 흘러나온 돌았던 거였어요. 것 같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흘린 걸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흘린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마 주식도 주식이지만 아마 채권 시장이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간밤에 그래도 여전히 수익률 국채 수익률 자체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10년물 4.5%를 올랐었던 게 그래도 조금, 4.34, 4.35까지 이렇게 많이 내려왔고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는 어렵겠다 싶으니까 오히려 2년물은 2년물이 좀 더 많이 올라버리면서 네. 커브가 갑자기 이제 확 플래트닝 누워버렸죠.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서로 지금 우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트럼프는 또 새벽에 우리 시간 새벽 2시 한 15분 넘어서 네. 중국에 125%또 관세 때리겠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중국에다가 또 50. 누가 더 많이 때리나요? 예, 약간 누가 그런 더 느낌. 많이 때리나 됐는데 뭐 결국 이렇게 되면 시장으로서는 본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또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야,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시장은 엄청 사고 싶었던 거고 기다렸던 거고 그리고 네. 또 시장에 보니까 예전보다 다르게 확실히 그 어떤 기계적인 매매 이런 것들이 뭐 고빈도 거래를 하나? 어제 같은 장에서는 이제 쇼친 쪽에서는 쇼친 빠르게 또 쪽에서 정리를 또 해야 이제 되니까 이것까지도 시장 랠리를 좀 이끌었던 게 그럴 아닌가. 것 같아요. 예. 뜨거 하면서 또 감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관세 뭐 여러 가지 시장 이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AI 연구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도 뵙고 오늘도 네. 뵙고. 아. 그러면 박사님 어제 저 머니쇼 플러스에 나오실 때만 네네, 해도 한번 처음 나와봤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미국장이 열렸고 네. 이렇게 됐는데 네. 이 정도까지 예상하셨습니까? 당연히 예상 못했죠. 그죠? 너무 사실 놀라움인 거고 사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느낌이 나왔는데 바로 어제 아침에 뉴스 보니까 백악관 앞에서 스콧 베센트 장관하고 미국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바로 예. 기자가 질문하더라고요.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 끝난 거냐? 끝난 거냐? 미중만 싸우는 거냐 했더니 전혀 아니다.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네. 거고 협상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90일 연기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판을 흔들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중국 외에 나머지는 일종의 백기 뚫고 투항을 하면서 협상을 지금 제안하고 있으니 이들이 협상 진행 중에 이
지금 관세를 집행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협상 국면으로 분명하게 들어갔지만 중국은 예외로 남아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특히 EU를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국의 곡물에 대한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저렇게 세게 나가는 걸 보고서 아, 우리는 그냥 협상하자 쪽으로 지금 유럽연합은 튼 거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 그 강국, 두 마리가 아니죠.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하려다가 두 개의 강국인 유럽연합과 중국하고 두 개와 무역 협상한다는 건 되게 무역 전쟁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나마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집중되는 것은 오히려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재미있게 제가 봤던 부분은 이 반등에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12.16% 상승했는데 이거는 진짜 24년 만에 하루 만에 상승폭에서는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반도체 주에서의 어떤 변화인데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어제 하루 만에 27.1%가 올랐거든요. 진짜 이건 폭등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대단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에게도 대단히 위험을 감수하면서 뭔가 투자하고 싶은 심리가 대단히 강해졌다. 이렇게까지 등락을 많이 했던 걸 보면 좀 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백악관이 또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어려운 점 뭐냐면 H20에 대해서 우리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그래도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약 20%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H20도 수출 금지할 거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거를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조건은 엔비디아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도 투자하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으로 H20에 대한 중국 수출 이 규제를 우선 일단은 철회해서 계속해서 H20은 중국에다 수출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숨통이 좀 튀었죠. 이런 부분에서 또 엔비디아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관세 전쟁에서도 개별 기업에서는 조금 호재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좀 제가 산만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또 기억해야 될 개념이 트럼프 푸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푸시라는 개념이 1기 행정부 때 나타났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주식시장이나 채권제 시장에 어떠한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하는 정책을 전환시킨다. 전환을 바꾼다. 이걸 트럼프 푸시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논쟁이 됐던 것이 트럼프 푸시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닌가. 90일 유효를 가지고서 그랬더니 또 백악관에서는 아니다. 트럼프 푸시는 1기 때 있었던 거고 그걸 유지하지는 않는다. 이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백악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유예한 것이지 전체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변화는 없다라고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되게 안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일부에서 승자는 또 일론 머스크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판 큰 싸움들이 있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이 머스크가 원했던 방식으로 좀 완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는 마지막 이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마지막 꽃놀이패고 언젠가 만약에 중국에게 마지막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심지어 트럼프마저도 일론 머스크를 버릴 경우에 중국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된다. 나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게도 마지막 카드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마지막 카드다. 협상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마저도 누가 먼저 버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미국과 미중 갈등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즈니스가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는 걸 넘어서서 대단히 중요한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서 중요한 것이 중국 시장인 거고 아직 테슬라에 대해서는 중국도 어떠한 제재를 지금 취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기 행정부와 다르게 분명하게 이 지금 혁신의 아이콘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상징하고 있는 스페이스 X도 그렇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트럼프의 그 낡은 이미지 1기 때 있었던 이것이 완전히 탈색되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어떠한 혁신의 이미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동화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국과의 마지막 갈등에서 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도 손해보는 것도 감내하겠다라고 나올 경우에는 정말 중국하고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 마음을 놓으실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렇게 올랐어도 여러분 4월 2일 전에
정말 트럼프가 이런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 전보다는 4%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제 하루에 폭등세로 진짜 역사적인 그리고 역대급의 그 급등세로 인해서 그 4월 2일이 이른바 그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해서 이제 막 발표하고 했던 그날인데 그날에까지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반등이에요 보니까. 근데 거의 근사하게 거의 쫓아가죠. 근처 와서 이제 지금도 다시 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지수 선물 흐름 보니까 그러면 어제 그 폭등세에 이어서 오늘도 확 달리느냐 보면은 조금 이제 조심스럽고 빠지진 않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앞으로 운명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스크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그 공감하는 것이 어제 엔비디아가 18% 넘게 올랐지만 M7 중에 제일 많이 오는 거는 테슬라입니다. 22.7%인데 이게 보니까 뭐 기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얼추 한 214, 215불에서 쌍바닥도 만들고 그림은 좋게 나왔는데 이거 같아요. 나바로를 갖다가 피터 나바로를 갖다가 이번에 머스크가 아주 조금 세게 이렇게 뒷전으로 물러나게 한 그거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너 뭐 고작 자동차 조립업자야, 제조업자들 자극을 시켰죠. 예, 자동차 제조업자야 하다가 아니 조립업자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저 양반은 뭐 멍청하기가 뭐 벽돌 자루야 이런 식으로까지 일론 머스크가 그다음에 또 썼습니다. 뭐라고요? 벽돌한테 미안하다. 벽돌한테 미안하다. 벽돌한테 미안할 정도로. 근데 지금 문제는 어제 말씀하신 베센트 장관이 얘기하는 중에 저는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협상은 내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100%. 예. 네. 그 표현이 나바로는 이제 강경파 나바로는 조금 이렇게 네, 일전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 지금 오늘 엑시어스라든지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승리다. 즉 나바로우의 권력 투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겼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그런 것 있거든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나바로는 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이 고문이었던 거고 실행은 지금 스콧 베센트가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부서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콧 베센트가 실권을 지금 잡고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뭐 백악관 대변인은 아유 저기 애들 좀 싸우는 거 원래 애들 크면서 싸우잖아라고 이야기했지만 내부에서는 권력 정리가 좀 있었던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스콧 베센트가 훨씬 더 일론 머스크하고 친화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나바로에서가 한 발 물러서고 네. 스콧 베센트가 전면했으면서 사실은 궁극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1차적인 아직은 이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선에서는 그래도 한번 1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예고한 이제 자기들이 50% 더 올린 84%를 갖다가 적용하겠다는 게 오늘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중국이 뭔가 또 처리한다거나 이거는 기대할 만할까요? 저는 시진핑에 대한 주석에 대한 다양한 언론들 분석을 보면 미국 네. 언론들이 요즘 표현하는 걸 뭐라면 저 사람은 트럼프하고 푸틴을 합친 사람 같다. 아, 그렇게 시진핑을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시진핑이 과거엔 그러지 않았는데 트럼프화 됐다라는 뭐 혹한지는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단히 한번 이렇게 딜과 협상에 있어서 왜냐하면 2018년에 그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다들 그렇게. 네, 다르고 물론 내수 시장은 좀 약화되고 부동산 위기도 있었지만은 확실하게 제조업에서의 이 성과라는 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네네.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 뭐 심지어는 연필마저도 독일도 독일이 사실은 연필을 대단히 잘 만드는데요. 독일도 중국 없으면 연필을 못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업화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애플이 스티브 잡스 때부터 그렇고요. 애플이 중국에서 지금 현재 아이폰 70%가 조립이 됩니다. 과거에는 80%였지만 70% 조립되는데 한국 뭐 삼성전자도 LG전자도 많은 것을 납품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나사 하나도 중국의 기업들이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사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 기업에 애플이 R&D 투자를 해줬어요. 이 나사 하나도 대단히 견고하게 만들도록 업그레이드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양면의 칼인 거죠. 하나의 입장에서는 애플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물건을 갖게 되는 거고 여러분 미국에서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은 50%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지금 미국으로 옮긴다고 해서 나사 만드는 공장도 미국에 생길 수 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 데나이브스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력들을 약화시킨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 미국에서 우려시키는 것은 그 나사가 드론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나사가 중국의 국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키워놓은 다양한 이러한 공급망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제조 능력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고 전기 자동차로 들어가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들어가고 드론으로 들어가고 중국 국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 또한 저는 대단히 타당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다 옮긴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대단히 어려운 관계 속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대면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임기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해결될 만한 그런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그 영상이 떠오르네요. 어제 말고 그저께 머스크가 또 X에 하나 영상을 올렸는 게 그 이미 오래되신 분입니다만 밀턴 프리드만이 연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연필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재료와 부품이 근데 이 연필을 우리 미국에서 못 만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기서 그러면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국산 원료가 됐건 완제품이 됐건 뭐 중간재가 됐건 이걸 갖다가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104%에서 125%까지 그냥 올렸다. 이게 이런 상황 하에서 완전히 자급자족 형태의 미국에서 뭘 만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장기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실리콘밸리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건 거기서 반도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반도체를 미국이 만들려고 시작하자마자 4년 만에 모든 반도체 공장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 옮깁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2였는데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는 0.01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안 옮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로 말레이시아로 갔고 이 흔히 말하는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그때부터 1950년대부터 자신들의 제조업을 지금 거의 70년에 걸쳐서 아웃소싱, 외부화를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이 70년 제조업의 외부화 역사를 단 1년 만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트럼프가 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다만 이것의 방향을 틀어보고 싶은 거죠. 제조업을 이제는 단계적으로라도 옮겨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이 내 임기 내에 다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역전 불가능한 시작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저는 현실적인 정책적 목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말 저희 투자자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아웃소싱의 역사라는 건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라는 것. 오래됐죠. 이 실리콘, 반도체라는 게 탄생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왜 하필이면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도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중국에다 공장을 두고 있는가 또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중국 시장이 크기도 하지만 거기서 납품되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우선 실리콘이라는 원자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실리콘 원자재의 절대 다수가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럼 중국에서 기업들이 고품질의 원자재 실리콘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빠른 속도로 저렴한 가격에서 받아서 제품을 조립하려는 거고 제품을 조립하는 기술이라든지 아까 제가 나사의 예를 들었지만 아이폰이 미국에서 생산된다라는 것은 그 공급망 주변에 있는 이 부품을 가지고 또 생산하려는 SK 하이닉스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또 SK 하이닉스도 거기서 몇 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중국 부품 업체들에게 실력을 높게 해줬겠어요. 이것들이 다시 또 전기 자동차로 또 이 흐름이 또 아이폰에게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중국의 공급망에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벤더라고 하는 기업들의 실력이 뛰어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바라버릴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막대한 경제적인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진핑이 조금은 트럼프하고 푸틴스러워졌다라는 건 뭐냐면 시진핑도 이 파워를 알고 있는 거고 이거를 무기 삼아서 지금 미국하게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강 대립이 저는 언젠가는 계속 지금 전화 열어놓고 누가 먼저 전화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전화 먼저 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전화 해야 되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의 울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나 전화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전화 좀 제발 해라 이건데. 모욕적인 단어 안 써요. 프레지던트 C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중국은 되게 비난하는 어조를 비판하는 단어를 많이 붙이지만 프레지던트 C에 대한 형용사라든지 부사가 되게 아름다운 단어들만 붙습니다. 이건 뭐냐면
열어놓는 거죠. 어차피 결정은 너가 하는 거니까 너는 내가 존중하고 당신은 존중하니까 빨리 전화 달라.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이걸 또 그쪽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왜 먼저 전화해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관세들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모든 초점은 어차피 나머지는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어떻게 앞으로 두세 달 동안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이미 시장은 대단히 지금 민감도가 되게 높아진 상태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요. 미중 갈등의 격화에 따라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H20, 엔비디아 H20은 여러분 이번 사건에서 대단히 저는 큰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엔비디아한테 정말 H20을 수출 금지를 내리면 엔비디아 매출의 20%가 갑자기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백악관에서 막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손뒤집게 하고 있는데 근데 너 취소해 줬었는데 다시 금지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정말 장은 어쩔 수 없이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된다.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지금 저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신 실시간 채팅창을 보고 지금 완전 빵 터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 주석간이 강대강이 아니고 광대광이랍니다. 저희 이미 하단 자막에 나갔었어요. 나갔었어요? 네, 광대광이. 그렇구나. 띄워드릴까요? 저걸 보고 네. 재밌다고 올리신 거구나.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제 어제 또 그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판을 엄청 흔드는 거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게 본인이 무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무기를 계속해서 강하게 쓴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하고 시진핑 주석을 비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비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 1년밖에 없습니다. 1년 6개월 뒤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1년 안에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카드를 조금 보면은 이 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장점 뭐냐면 선거가 없는 뭐 크게 보면 권위주의적 국가, 독재 국가잖아요. 선거가 없다 보니까 시진핑 대통령 주석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적 저항이 있어도 이 저항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미국 때문이야. 미국이 먼저 한 거야. 이미 반미 정서도 좀 커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건 시진핑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이 우리를 건드린 거니 여러분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욕해 주세요라고 하여튼 시진핑에게는 무기가 많습니다. 카드가 많군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1년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사람들도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적인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도박하는 것으로 올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거칠게 올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블록카드 형식으로 미 해군들을 갖다가 저기 대만 근처를 한번 둘러싼다든지 뭐 이런 거 트럼프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이미 이번에도 배운 거죠. 전체에다가 막 46%, 27% 저는 그 수리적인 거 전혀 이해 못하는 거를 뭐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때려버리니 전 세계에서 전화한 거잖아요. 네. 우리 좀 만나달라고 협상 시작하자고. 그래서 협상이 시작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75개 국가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는 한판 이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마지막 저 큰 내가 싸워야 될 저 중국. 요 판은 아직은 좀 남았는데 나도 강대 강인이 지금 몇 프로예요? 125%인가요? 125%. 이 계산도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를 대로 최대한 질러본 거죠. 사실 이거 125%라는 건요 수출 금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중국은 수입 금지라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 걸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또 하나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번에 테무. 테무하고 미국에는 한국에 많이 있지 않지만 시인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의료 쪽으로 지금 자라를 이기고 H&M을 이기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죠. 여기에서 $800 미만은 무관세잖아요. 그래서 테무나 시인은 이걸 뚫고 들어왔던 건데 지금 여기에도 지금 관세를 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테무를 막아버리면 또 이게 또 미국 기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냐? 요즘 인스타그램과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테무 광고 많이 보고 계시고 맞아요. 전체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메타의 매출의 20%입니다. 그래. 구글에게도 한 10몇 %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테무가 진짜 못하게 되면요. 테무가 광고를 끊어버리면 메타의 매출이 실적이 2분기 때 혹 떨어지는 겁니다. 구글도 그렇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테무와 시인의 조치에 따라서는 이것이 메타와 구글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것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요즘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신랑은 남편 빼고 전부 태무라고. 둘둘 두르고 있는 거나 뭐 집에 뭐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네. 근데 사실은 한국보다 미국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테무와 시인이 대단히 강하고 또 미국에는 틱톡 샵도 작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틱톡에 대한 처리 문제도 사실은 또 협상의 그거죠. 사실은 중국이 긍정적 신호를 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틱톡 약간 트는 분위기던데요. 그렇죠. 예. 틱톡의 미국 기업이 미국 틱톡의 미국 사업부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오케이를 줬다가 그렇죠. 예. 다시 그거를 처리시켰어요. 예. 우리 다시 팔 생각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고 트럼프도 이게 협상이 늘어지니까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4월 며칠이 초반에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또 다시 다시 연기를 했죠. 예. 이건 뭐냐면 틱톡마저도 지금 미중 갈등의 협상물로 지금 올라왔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이런 것도 여러분 지켜보셔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앞으로 계속해서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나머지 관세 문제는 처질 거다. 그래서 네. 앞부분 뭐 저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국채 시장은 이번엔 변동은 크게 없었잖아요. 네. 이제 국채 시장에 이제 어떠한 변화를 앞으로 일주일 남은 이틀 동안 그리고 다음 주에 보여줄 것인가도 저는 다시 안정세를 좀 찾아내는 것이 또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선물 시장은 그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다우존스 퓨처라든지 나스닥 퓨처스라든지 S&P 500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나스닥 100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1%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선물은 미리 좀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나스닥은 24년 만에 폭등했지만 하루치로 아직까지 선물 시장에서는 두려움이 남아 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두려움들이 남아 있고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내일 시장이라든지 모레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5.8%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도 강세가 예상됩니다. 각각 2,427포인트, 669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5%, 4% 상승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8%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2% 강세 예상되네요. 59,500원, 57,500원. SK하이닉스 13% 급등 예상되고요. 16%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191,500원. LG에너지솔루션 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33만 1,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단숨에 100만 원 주가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가가 103만 5천 원. 현대차도 8%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19만 2,900원. 기아도 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7% 강세가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5%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각각 호가는 16만 3,500원, 72만 5천 원. 네이버도 4% 강세가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3.6% 떨어졌는데요. 오늘은 6% 하루 만에 또 낙폭을 많이 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36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도 3.8% 상승 예상되고요. HLB도 2.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54,200원, 에코프로 7% 강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1,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9%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26만 4,000원이고요. 휴젤도 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32만 5,000원. 코오롱 티슈즈 11% 급등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7,150원. 클래시스, 리가캔바이오도 모두 6%, 5% 강세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 호가도 15만 3,800원으로 5%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계산까지 5분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역시나 미증시가 폭등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상승이 좀 예상됩니다. 예. 예. 밤사이에 MSCI 한국 지수가 8.7% 오르고 야간 선물이 5.24% 올랐는데 네. 지금 동시효과 흐름으로 봐서는 오히려 야간 선물보다도 더 이렇게 급등의 반응이 더 화끈할 것 같고 네. 지금 중국 독일 쪽도 보니까 8% 9% 낮아도 4%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요게 윗꼬리가 달리면 이제 안 그거는 되는 거고. 별론데. 예, 그리고 오늘 또 그거라서 옵션 만기라서 이제 장중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까 싶은 그것도 드는데. 예. 야, 근데 박사님 지금 이 뉴스도 하나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미중 간의 문제를 갖다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문제, 무역 수지가 뭐 어느 쪽을 돈을 더 많이 버네 이런 차원도 차원이지만 그냥 아마 이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지간한 언론에서 다 보도하겠죠. 2011년에 이제 페이스북에 메타에 이제 합류했다가 2017년에 이제 해고된 이제 임원인데 여성 임원인데 글로벌 정책 책임자였던 사람이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섭습니다. 저커버그가 성적이 두르고 애국자인 척 하는데 중국과 내통했다 하면서 다양한 얘기들 갖다 지금 폭로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책도 써냈는데 이게 참 뭐 이 정도에서 꺼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이거 같아요. 어지간한 무슨 기업 간의 문제, 기술의 문제, 이런 안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예. 이런 음모론적인 주장들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난무할 수밖에 없고 예. 이것들이 주식시장을 흔들 수 있는 예. 소식들이 될 수 있겠죠. 당연하게 지금 사실은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또 트럼프로 이기게 선거 바뀌게 되면서 사실 납작 엎드리면서 그랬죠. 예. 정책도 많이 바꾸면서 이렇게 바꿔가고 있고 그때 취임식 날 그 표정이 아주 절묘했죠. 네. 다른 그 빅테크 CEO들에 네. 대비해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에 내가 네.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저커버그는 감옥이다라고 그랬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사람이 당선이 되다 보니 워낙 2020년에 업보가 네네 왜냐하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데서 이제 트럼프 계정을 이제 삭제한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갈등의 포인트가 됐던 거고 사실은 또 저커버그의 과거 친중국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들은 당시에는 저커버그가 뭘 하려고 했냐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중국에서 서비스하려고 싶어서 그래서 중국에게 네. 잘 보이려고 그랬던 다들 찾아갔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거절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중국을 뒤돌아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거의 행동 자체가 사실은 장사꾼이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요. 비즈니스맨들인데 자기 물건 사준다는데 당연하게 가서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저 이렇게 10억 시장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된다 그러면 뭐 잠깐 무릎으로 한 5m 기어보지 그럼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문제가 근데 이후에는 친중국적 인물로서 비화될 수 있는 네. 사건일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네. 지금에서의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의 이익에 중국이 어떠한 개혁을 못하는 것은 지금 유일하게 하는 것은 이 테무하고 시인의 광고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시인하고 테무도 입장에서 보면은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빼놓으면은 광고할 때가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물론 슈퍼볼 광고에도 테무가 나오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사람들의 어떠한 이러한 그 관심사들이 오고 가는데 테무의 제품들을 집어여서 매출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서로가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저커버그를 친중국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거의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다만 제가 뭐 주식 차트 전문가가 아닌데 지금 두려운 건 뭐냐면 항상 과거에 약세장을 갈 때 네. 이 불트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자 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 진짜 약세장 가기 전에 사람들의 착시로 되게 큰 폭으로 오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약세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정말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니다. 제가 네. 강정수 박사님의 그 충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박사님 그 말씀하셔갖고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오늘은 그냥 좋은 얘기만 하시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한국장 오늘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좋은 거죠. 무조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또 어떤 흐름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4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 한 8시쯤에는 다시 한번 이제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미국이 그랬죠. 미국이 84%. 중국이 그랬죠. 84%. 그리고 새벽에 이제 다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여러모로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 이런 소식이 시장을 폭등으로 이끌었습니다. 나스닥이 12% 넘게 급등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양시장 4% 넘게 올라갑니다. 코스피가 4.5% 상승하면서 2,398포인트, 코스닥도 4% 넘게 상승합니다. 67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6% 넘게 올라갑니다. 56,600원. SK하이닉스 지금 15% 급등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잠시 안 나오고 있는데 두 자릿수 상승률이에요. 지금 15%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6,2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5.8% 상승합니다. 33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올라갑니다. 101만5천원. 현대차가 7% 올라가네요. 199만900원. 기아도 6.5% 상승합니다. 89,4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5.7% 올라갑니다. 셀트리온도 6.28% 상승하면서 164,200원. 하마 에어로스페이스가 4% 강세 보여줍니다. 722만2천원이고요. KB금융도 4% 강세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5.9%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367,500원. 에코프로비엠 7.8% 상승하면서 101,900원이고요. HLB도 3% 이상 올라갑니다. 54,400원. 에코프로 8% 강세를 보여줍니다. 5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로보틱스도 7% 넘게 상승합니다. 265,500원. 휴젤이 오늘 6% 강세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33만 원. 클래시스도 6.7% 올라갑니다. 56,800원이고 삼천당제약도 8% 상승하면서 지금 158,700원. 리가캠바이오도 4.9% 올라가고요. 코롱티슈진도 3.8% 상승하면서 4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셨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 전 종목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하락한 종목은 하나예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4개입니다. 그래. 예, 그리고 이제 보합권에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하락하는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하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종목. 나머지는 상승 아니면 보합이에요.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좀 늘어나긴 했네요. 하락은 36개, 코스닥에서는 82개. 그래도 압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자, 오늘 뉴로모픽 반도체 또 2차전지 쪽 움직임 좋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 쪽에서는 에이징랜드가 8% 상승하네요. 지금 26,350원. 자람테크놀로지도 8% 강세고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도 7% 올라갑니다. 그 밖에 네페스아크도 6% 강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뉴로모픽 쪽 말고도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HBM 다 좋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DB하이텍 7% 강세고요. 또 HBM 쪽에서 한미반도체 13% 급등합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가 27% 넘게 급등을 하고요. 심텍도 10%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HBM 쪽에서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미래반도체가 20% 급등을 합니다. 1,980원. 그 밖에 테크윙, 한미반도체 13%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13% 급등하고 있고 PSK홀딩스, DY까지도 10% 급등을 합니다. 오늘 HBM 쪽 좋고요. 반도체 다 좋습니다. CXL도 좋고 전선주도 오랜만에 힘을 내줍니다. 일진전기, LS 에코에너지, 가온전선, LS까지도 다 좋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확실히 힘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간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늘 HBM, 온디바이스 AI, CXL 다 올라갑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합니다. 각각 164억 원, 173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은 10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00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6억 원, 49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삽니다. 지금 5,9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달러 환율은 오늘
38원 10전 하락한 1,44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환율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네. 변동폭이 이따 뭐 어마어마하네요. 하모니 시간에서는 환율 네.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 진짜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그러니까요. 어제는 당장 1,500원 올라갈 것 같더니만 이렇게 되고 야 근데 참 우리 정민 앵커가 명언을 남기셨어. 뭐요? 그때 월요일 오후 그 머니쇼 플러스 첫방 하던 날 그날 4월 7일이 하필이면 137포인트나 코스피가 빠져서 5.57% 폭락한 날이었는데 네. 그날 참 이렇게 뭐랄까 우리 강성희 대표님은 워낙에 웃는 상이라서 네. 그렇게 빠진 날도 이렇게 계속 얼굴에는 미소가 있는 와중이고 네. 저는 살살 좀 이렇게 정민 앵커 속을 끓고 있는데도 그냥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 계좌도 버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아예 계좌를 안 본답니다. 지금 뭐 그날 뭐야 아직까지 4월 7일 이전에 지난 주말 종가가 2,465니까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네. 월요일날 그때 대비는 지금 훅 올라와 있네요. 많이 좀 회복이 됐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언제 배우셨어요? 그 남자들이 진짜 자주 쓰는 표현인데 힘들 때. 뭐 나이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 굉장히 그래. 힘들었던 것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 또한 이번 기회에 이동성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유료 서비스들을 많이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 관련해서. 네. 그러면 1월 달 초에 항상 나왔던 말이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 항상 현금을 포트폴리오로 구별을 하더라고요. 2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네, 그래서 빨리 팔아서 20%의 현금 포트폴리오를 만들으라고 세 군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식 비용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20%나 그럼 엄청 팔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자신들은 막 팔면서 현금을 갖고 있는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쫓아서 조금은 들어갔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 같은 경우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구매한 거니까 예. 리튬 아메리카라는 것을 구매를 했었어요. 리튬 아메리카. 네, 리튬 아메리카스라고 해가지고 리튬 원래 대단히 높았었죠. 근데 이제 리튬 아르헨티나하고 분사를 하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분사를 하면서 내려갔었는데 지금 너바다에서 리튬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GM하고도 협력도 하고 있고 리튬은 존재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또 내려가더라고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노조랑 만나가지고 우리가 석탄을 가지고서 예. 무슨 재생에너지야 뭐 이러면서 석탄을 끝까지 파겠다 이런 또 그렇죠. 사진 찍으니까 내려가더니 네. 그래도 다시 이 자동차 부분에서는 전기차 부분에서는 리튬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리튬이 필요하고 리튬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리튬 리파이너리 정제소도 지금 미국에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예. 리튬을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 이번에 90일 유예를 했지만 자동차 25%는 유예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자동차는 그대로 네, 가는 거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대단히 크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현대자동차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장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현대자동차가의 대미 수출 부분에서도 이거는 장애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내려갔던 것이 폭락했던 것이 멕시코로부터 많은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부품 수입을. 그래서 부품 수입부터 해서 계속해서 보갈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네. 이 부분도 지금 보편 관세 지금 10%로 낮췄으니 네. 그것만 유지하는 거는 이것도 협상이 될 때까지는 10%로 낮춰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정책까지 나온다라면 요 관련 주식들도 또 좋은 소식을 맞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업체들도 지금 백악관에도 엄청난 압력과 탄원을 넣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3월 달과 4월 달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자. 네. 이런 그렇죠. 부분이 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만약에 저기
현실화돼서 가격 상승이 지금 현대자동차는 가격을 안 올리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면은 계속 버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좀 빨리 한국 정부에도 협상을 좀 해줘야 될 거고 전방위적인 좀 압력이 들어가서 자동차나 철강이나 알루미늄도 저는 10%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참 섹터로 봤을 때는 그 관세 유예 소식이 확실히 반도체 쪽이 네. 더 많은 영향을 받네요. 그렇죠. 이번에 예. 반도체가 가장 크게 좋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요.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또 엔비디아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좀 네. 제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네. 지금 야 우리 강정수 박사님께서 포트에 살짝 보여주셨네. 리튬 아메리카스. 네. 이 부분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2차 전지에 있어 가지고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에서 고생들을 벌써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이제 그 얼치기들이 약간 사이비들이 LFP는 안 돼요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쪽 시장의 추세는 LFP한테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보셔야 될 것이 여러분 이제 이 2차 전지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 우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또 한국에서는 또 잘못돼서 뭐 캐즈민이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왔는데 캐즈민이 네.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나라는 한국 시장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 전기차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흐름을 멈출 수가 없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러닝 커브가 형성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면서 CATL이나 그 1위 업체가 지금 CATL이고 네. 2위가 지금 비아디잖아요. 3위가 NG 네. 엔솔이고. 네. 그러니까 이 3위까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면서 엄청난 R&D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LFP도 1년에 7, 8% 정도 성능이 개선되고 있고요. 네. 삼원계 배터리도 7, 8% 경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거보다 더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죠. 아하. 여러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자동차 시장이 30배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30배 네.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2027년인데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2030년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연간 3,500만 대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갈 배터리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배터리가 지금의 배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설날 때 중국에서 막 부채춤 추면서 로봇들이 막 예, 공포감을 예. 만들어냈잖아요. 예. 중국이 로봇을 저렇게 잘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로봇이 2시간밖에 못 갑니다. 아, 그래. 배터리 용량. 양량이 작아서. 아. 여러분 보스턴 다이나믹스 얼마 갈 것 같아요? 그것도 2시간밖에 못 가요. 그래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데. 네, 지금 저 하면 저 로봇이 저 3시간 연습을 못 해요. 2시간 가면은 다 멈춥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데 공장 투입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인공지능도 중요하지만 배터리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에는 지금 현재 LFP 배터리나 3원계로도 안 됩니다. 그러네요. 전고체로도 안 되고 예. 훨씬 더 브렉스루, 그러니까 정말 기술적인 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예. 이걸 누가 먼저 하느냐. 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거에서 저 로봇을 갖다가 4시간 최소한 4시간 해야 돼요. 왜 우리 점심 먹으러 갈 때 잠시 가서 충전하고 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가장 좋게는 8시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이 들어온다라면은 24시간 공장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24시간 돌리려면 8시간으로 하면은 그래도 뭐 2교대, 3교대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근데 그렇지 않고 2시간씩 하려면은 로봇을 몇 배를 더 사야 돼요. 그건 비용도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배터리가 미니멈 최소 4시간 그리고 희망사항은 8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하. 이러기 예. 위해서는 배터리 시장에서의 브렉스루는 분명히 생기다. 그래서 2차 전지 지금에서는 올해 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되지만 누가 먼저 이러한 부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기술적인 이 부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지면 2차 전지 시장은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2배, 3배가 아니라 예. 5배, 10배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미래성은 있는데 올해 뭐 2차 전지 한국의 주가들이 관련주들이 회복된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테슬라 주가가 위기에 있을 때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올 핸즈 미팅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네. 그때 살짝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테슬라 뉴스에서는 이제 거의 안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4680 배터리를
가장 최저가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말을 해요. 네. 근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3원계 배터리거든요. 그것이 최저가는 아니고 납품하는 업체가 어디가 있냐면 패나소닉이 있고 LG 엔솔이 있거든요. 예. 패나소닉과 LG 엔솔보다는 우리가 저가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량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신호탄을 했거든요. 예. 이 대량 양산은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금 4680 배터리는 LG 엔솔이 납품하고 패나소닉이 납품하고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사이버 트럭과 모델 Y에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Y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더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올해 말부터 지금 이번에 밝혔지만 너바다에 세마이 트럭이라고 해서 그 트럭이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예. 마침내 예. 이 트럭에는 엄청난 또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LFP가 아니라 4680 3원계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트럭이 1톤이 아니잖아요. 10톤의 물건을 들고 움직여야 돼요. 예. 이러려면 강력한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3원계 4680 배터리의 능력이 시장에서 입증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것이 납품될 때 테슬라에게도 좋지만 패나소닉이나 LG 엔솔에게도 되게 좋은 호재가 세마이 트럭의 대량 생산이 시작점 이때 LG 엔솔의 좀 어떤 가능성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